1912년 손기정은요 평안북도 신의주의 압록강 너머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의주는 한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엄청 춥습니다. 겨울이면요 이 동네 아이들을 들뜨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케이트였어요. 이 동네 아이들은요 꽝꽝한 압록강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손기정은 친구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옆에서 그저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기정은 너무 가난해서 비싼 스케이트화를 살 수 없었거든요. 그저 부러운 눈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친구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뛰놀아야 될 어린 나이에 맨날 혼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손기정은 그래서 자신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냅니다. 바로 오직 달리기만이 어떤 장애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 멋진 운동이었다. 맞는 말이긴 맞네요. 말이긴 하다. 그냥 말이네요, 뭐 진짜. 장비 없이 옷도 뭐 크게 뭐 살 거 없고 그냥 뛰면 그냥 되는 거니까. 뛰면 그러니까. 되는 거야. 네. 네. 손기정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리는 것에 푹 빠져 있었죠. 달릴 때만큼은 잠시나마 배고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달리기를 통해서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 서러움을 풀어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손기정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만큼 실력도 뛰어났을까요? 어떤 사람이 취미를 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잘하기 때문에 취미가 되더라고요. 못하면 취미가 잘 안 돼요. 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뛰어봤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덜 지치고 잘 뛰니까 좋아하고 취미가 되더라고요. 손기정은요 학창 시절부터 달리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인 고등학교 6학년이 된 손기정은요 신의주 대표 선수로 뽑히기까지 합니다. 대표로. 이대로라면 차근차근 전국을 제패할 달리기 선수가 될 될성부를 떡잎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기정의 달리기 선수로서의 삶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손기정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달리기 선수로 성장하려면 학교에 다니면서 육상부 같은 팀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생계 때문에 취직을 해야 됐던 거예요. 손기정은 인쇄소, 곡물상에서 일하는 등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손기정은요 혼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됐지만 밤에는 홀로 어두컴컴한 길을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손기정은요 크고 작은 여러 대회에서 우승까지 하면서 조선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되겠다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32년 3월 손기정은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경기를 만나게 됩니다. 손기정이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경영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겁니다. 조선에서 마라톤으로 난다긴다 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한 큰 규모의 그런 대회였습니다. 경영 마라톤 대회 코스는요. 광화문 동아일보사 정문 앞에서 출발해서 영등포역을 반환점으로 해서 되돌아가는 코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회는 손기정이 참여했던 이전 대회와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록 하프 마라톤이긴 했지만요. 손기정의 생애 첫 마라톤 대회였거든요. 처음으로 처음이었구나. 네. 맞아. 그동안 손기정이 일하면서 꾸준히 달리기 연습을 하긴 했지만 달리기 경기 중에서도요. 최장거리인 마라톤을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제대로 달려본 적은 없어요. 없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손기정은요. 첫 출전임에도 자신만만하게 선두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기정이
갑자기 우뚝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손기정이 멈춰 있는 사이 한 선수가 손기정을 휙 지나쳐 갑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실 마라톤을 할 때는요, 코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답사해서 코스를 익혀놓는 게 필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경성의 지리, 서울의 지리를 몰랐던 신의주 출신 손기정은 답사할 때 이 지리가 아직 제대로 눈에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길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선두를 달리다 보니까 여러 갈래로 뻗은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아이고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던 그때 손기정의 눈에 들어온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제쳐나간 선수였습니다. 손기정은 하는 수 없이 그 앞 선수의 꽁무니만 뒤쫓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방법이 없죠. 자, 그렇다면 손기정의 마라톤 데뷔전 성적은 어땠을까요? 금메달, 저는 금메달 봅니다. 전 동을 봅니다. 동. 갑자기 동 따라가다가. 따라가다가 인간미 있게 좀 이렇게 3등으로. 아, 3등으로. 네. 저는 그래도 은메달. 손기정은요 2위를 차지합니다. 맞네. 근데 이때 손기정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아니 전국에서 잘한다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나는 코스 몰라서 2등만 따라가는데 뭐야? 왜 생각보다 이렇게 못하지? 이 정도면 내가 1등 할 수 있겠다. 사실 뭐 약간 자랑하자면 제가 처음 미국에 UFC에 처음 나갔는데 네. 상대들이 봐준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와, 너무 멋있다. 세계에서 막 브라질 막 다 해서 저는 그때 영국 선수랑 싸웠거든요. 오. 그냥 붙어 한참 싸웠는데 약간 봐주나? 그때 자신감 좀 생기셨군요. 자신감 확 생기죠. 좋아요. 네. 이후에도요 손기정은 여러 번 경기에 출전하면서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나갑니다. 멋있다. 교수님, 그 당시에는 좀 이런 스포츠 대회가 좀 많이 열렸었어요? 원래는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스포츠 대회가 열리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일까 봐 염려를 했었거든요, 일제가. 그런데 1919년에 3.1운동이 터지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100만 명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본에 불만을 터뜨리니까 일본도 달리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 사람들의 뭔가 불만을 누그러뜨려야겠다 해서 이런 스포츠 대회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록 우리가 나라는 빼앗겼지만 이런 운동 경기 대회에서 일본인들이 이기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할 그렇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참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영 마라톤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손기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곳 어떤 곳이었을까요? 육상팀인가요? 그죠. 바로 양정고등보통학교의 육상부 사진입니다. 맨 앞쪽 줄 두 번째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손기정입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이 깃발 뭐 같아요? 지금 써 있는데 사실은. 우승? 맞아요. 우승. 당시 양정고등보통학교는요 경성에 있던 육상 명문학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의주에 있던 손기정이 아니 어떻게 서울 경성에 있던 육상 명문 네. 이 양정고부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손기정은요 그냥 무작정 양정고부 육상부 주장을 찾아갑니다. 어머. 그래서 주장한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일 경영 마라톤 대회 2위라는 성적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달리기라면 자신 있습니다. 선배들 명성에 욕되지 않게 열심히 뛸 테니까 양정 육상부에 넣어주세요. 다행히 당시 양정고부도 달리기 소질 있는 학생들을 많이 스카우트하고 있었거든요. 학교 측에서도 손기정의 달리기 재능을 알아보고 입학을 허락했던 겁니다. 취업하지 않고 바로 입학했으면 16살이었을 텐데 손기정은 20살이라는 나이에 늦깎이 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겁니다. 손기정이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을 잠시 미루고 이제는 달리기에 전념해 보기로 한 겁니다.
진짜 꿈을 찾아 달리기 선수로 성장하고픈 마음을 제대로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이때 손기정은 평생을 함께해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어. 그 인물은 바로 손기정과 동갑내기 남승용입니다. 아, 자, 누구라고요? 남승용. 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 양정고보는요, 선수들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체계적인 운동을 시켰습니다. 손기정은 이른 새벽마다 산을 타기도 했고요. 모래주머니를 이 다리에 매달아가지고 필사적으로 달리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든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상을 초월하는 연습량을 소화해 나갑니다. 그런데 손기정이 다시 고향 신의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학교가 어떻게 됐나? 아니면 뭐 가족에 뭐 무슨 일이 생겼나요? 바로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신의주 사람인 손기정이 경성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하숙비가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한 형편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달리기를 정식으로 시작했는데 또다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부딪힌 겁니다. 아유 진짜. 그런데 이때 손기정에게 구세주 같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김봉수라는 손기정의 선배였어요. 이 선배의 도움으로 손기정이 그 학교 선배의 가정교사로 위장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아, 위장이에요? 위장. 네. 근데 왜 위장을 해요?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선배 부모님 몰래 선배랑 짜고 아. 수업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그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아. 와. 근데 외모 보면 알지 않나요? 학원 선생님 느낌 아니고 딱 보면 운동하시는 분 느낌 날 건데 공부하신다고 하면 공부? 그래서 그 선배 아버지가 의심을 많이 했대요. 어. 그런데 어떻게든 속여 넘긴 거죠. 선배가 이렇게 그래서 도와줘가지고. 너무 좋은 선배다. 자, 그렇게 손기정이 이대로 달리기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하는 걸 안타까워했던 이 선배 도움으로 다행히 숙식을 해결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기정에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선배 집에서 잠을 자고 기본적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매일 달리기를 하는 손기정에게는요, 식사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떡해. 에너지를 다 이거는 제가 더 추가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맨날 런닝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요. 맞아. 정말 많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유산소를 많이 하는 운동 있죠. 뭐 수영이나 뭐 오래 달리는 종목, 그 레슬링이나 힘쓰는 종목은 탄수화물이나 이 단백질을 엄청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뭐 2, 3천 칼로리 먹는다 치면 이런 선수들은 한 10,000칼로리씩 먹어도 살이 안 찔 정도로 엄청 먹어야 돼요. 선수로서 더 좋은 기록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한 이 손기정. 고민하던 손기정은 누군가를 또 찾아갑니다. 바로 당시 체육 담당이었던 김숙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손기정은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형님, 배고파서 못 뛰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손기정이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선생님에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금전적인 도움을 부탁한 겁니다. 그 당시만 선생님은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움 무릅쓰고 그냥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제자 요청에 선생님의 반응은 어땠는지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선생님은 그날부터 매달 박봉을 쪼개어 2원을 나의 특별 급식비로 떼어주셨다. 어머. 그 당시 선생님들의 월급이요,
보통 47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쾌히 자신의 월급 중 2원을 떼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를 도와줬던 것이죠. 그렇게 손기정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주변의 도움으로 달리기 선수로서의 생명을 겨우겨우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기정이 선수 생활에 열의를 불태우고 있던 1933년 어느 날 손기정의 인생 목표를 바꿔버린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뭐지? 편지의 발신인, 그 발신인은요 바로 손기정의 육상계 선배였던 권태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권태하. 손군이라면 틀림없이 세계 마라톤을 제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꼭 세계 마라톤을 제패해 저 일본 사람들의 콧대를 눌러주게. 뭐지? 사실 권태하가 손기정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데는 사연이 있었어요. 권태하는 1년 전인 1932년 올림픽 예선 1차, 2차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해가지고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나갔던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오. 그런데 당시 권태하와 다른 조선인 동료 선수가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인 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라고 강요받았던 거예요. 너무하죠. 그러니까 나도 연습해야 돼. 그리고 1등인데. 페이스메이커가 도와주고 자기 페이스가 아니고 이 선수를 위해서 뭔가 딱 해주고 희생한 역할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제히 작전대로 일본인 선수가 우승했을까요? 못했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 됐으니까 너는 꼭 되라 이거. 작전 실패. 왜냐면 권태하가 일본의 뜻을 거스른 채 자신의 생각대로 뛴 거예요. 결국 권태하와 다른 조선인 일본인 선수까지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됩니다. 오. 자, 그런데 이때 일본은요 그 탓을 모두 권태하 선수에게 돌립니다. 자신들의 작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놓쳤다고 선수단에 보고한 거죠. 결국 권태하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끝난 후 선수단 여권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6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머물고 있던 권태하가 손기정에게 편지 썼던 거예요. 교수님, 그 권태하 선수는 왜 미국에서 안 돌아오신 건가요? 그때 권태하 선수가 조선으로 돌아가면 사실 일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외에 남은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권을 이용해서 미국에 남아가지고 또 현지 교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이제 자기 후배들을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달리기에 재능을 갖고 있었던 손기정한테 편지를 쓴 거죠. 자, 그렇다면 편지를 읽은 손기정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응. 이제는 좀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권태하의 편지를 읽은 손기정은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크게 결심하죠. 내가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우승해서 선배와 서름도 갚고 일본 콧대도 납작하게 눌러주겠다. 뚜렷한 목표가 생긴 손기정은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다시피 합니다. 1933년 3월 경영 마라톤 대회 1등, 1933년 10월 조선 신궁 경기대회 마라톤 대회 1등, 1934년 4월 전조선 풀 마라톤 대회 1등. 이 외에도요 국내 마라톤 대회에서 대부분 우승을 차지하면서요 조선의 마라톤 1인자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